생산과 소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녀가 성장하기 전까지 부모는 가족의 삶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다. 그렇죠. 자녀는 일할 수가 없죠. 보살펴야 되죠. 자연히 자녀를 보살피는 일과 자녀가 소비할 대상을 얻기 위한 일이 추가된다. 그렇죠. 부모 자신이 소비할 대상을 얻을 수 있을 만큼만 일해서는 안 되죠. 보살피는 일도 해야 되고 자녀가 소비할 대상을 구하기 위한 일도 더 추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또한 소득을 얻을 수 없게 되었을 때를 대비한 일 역시 해야 하는데 그러한 일은 재산의 형태로 축적된다. 일할 수 없게 되었을 때면 부모가 자녀를 보살폈듯이 자녀가 부모를 보살필 수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그래요. 자녀가 많이 힘들겠죠. 자녀도 이제 가정을 이루면 자녀가 부모가 되고 또 자녀를 길러야 되는데 부모까지 책임져야 되면 힘들잖아요. 부모가 재산이 있는 게 훨씬 낫겠죠. 자녀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통상 이러한 일의 양은 일반 부모들에게 무척 크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즉 부를 얻고자 하는 욕망은 자연히 생기며 대부분의 가족이 첫 번째로 실현하고자 하는 욕망이 부를 얻고자 하는 욕망이다. 그렇죠. 자녀를 교육시키는데 많은 비용이 투입되어야 되고 현 시대 한국에서 보면 그러하죠. 또 노후 대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히 부를 얻고자 하는 욕망은 어느 가족에서나 대부분의 가족에서 절로 생기겠죠. 부를 얻고자 하는 욕망이 지배하는 것을 어떤 이들은 현 시대가 타락해서 그렇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죠.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요. 절로 이제 부를 얻고자 하는 욕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사정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처한 사정이죠. 그럼 정부는 그것이 가능하게 해야 되겠죠. 그런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기에 부모는 자녀가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기 전에 큰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술을 익히길 바라며 그렇죠. 한국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교육열이 굉장히 강하죠. 부모들이 사교육비도 많이 쓰고 국가 전체적으로 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투입되죠. 교육비에 굉장히 많은 그래요. 비용이 투입이 돼요. 큰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위치를 얻길 바란다. 그렇죠. 누구나 자녀가 큰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술을 익히거나 혹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회적 위치를 얻길 바라죠. 통상 그러한 바람은 자녀의 교육에 투입하는 비용의 증가로 나타난다. 그래요. 또한 부를 얻고자 하는 욕망이 엇나가면 투기나 도박을 하게 되고 주기적으로 복권을 사게 된다. 단숨에 부를 얻을 수 없을까 힘드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이들도 있죠. 대부분은 안 그렇겠지만 그러다 보면 또 그래요. 투기나 도박을 잘못해서 재산을 탕진하기도 하고 그렇죠. 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거죠. 일할 수 있는 평균 연령이 60세이고 결혼하는 평균 연령은 30세이며 갈수록
결혼하는 연령이 늦어지죠. 자녀를 기르는 평균 기간이 25년이라고 가정하자. 그럴 경우 재산 형성에 집중할 수 있는 기간은 5년밖에 없다. 60세까지 일한다 가정하고 30세를 빼고 25세를 빼면 5년밖에 남지 않죠. 60세까지 일한다 치더라도. 물론 그 중에도 재산을 형성할 수 있겠지만 재산 형성에 집중할 수 있는 기간은 5년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면 결혼하는 평균 연령이 5년 낮아져 25세가 되면 재산 형성에 집중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이 된다. 그런데 그렇죠. 사회에 빨리 진출해서 그래요. 평균 연령이 5년이 낮아져요. 그러면 재산 형성에 집중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죠. 만일 자녀를 기르는 기간이 20년으로 줄면 재산 형성에 집중할 수 있는 기간은 15년으로 늘어난다. 30세까지 교육을 받는다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요. 근데 자녀를 기르는 기간이 5년이 줄면 그렇죠. 그러니까 재산 형성에 집중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정부나 모든 국민들에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즉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일정할 경우 자녀를 기르는 기간이 짧아질수록 재산을 형성하기 쉽고 자녀를 기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산을 형성하기 어렵다. 그렇죠. 자녀를 기르는 기간이 가급적이면 짧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사회에 빨리 진출하여 결혼을 빨리 할수록 재산을 형성하기 쉽고 사회에 늦게 진출하여 결혼을 늦게 할수록 재산을 형성하기 어렵다. 이런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누구나 동의하겠죠. 사실이니까. 자녀를 기르는 기간과 사회에 빨리 진출하는 시기는 모두 자녀의 교육 기간과 연계된다. 그렇죠. 예전에는 거의 교육을 안 시켰죠. 이전에 한번 살펴봤죠. 문맹률을. 그때는 사회에 진출하는 기간이 그 자녀를 사회에 진출시키는 시기가 굉장히 빨랐겠죠. 빠른 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교육을 안 시킬 수는 없죠. 근데 현 시대에서 어느 정도 발전한 국가에서 통상 자녀를 기르는 기간은 교육 기간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교육이 끝나면 이제 일하지 뭐 놀지 않잖아요. 자연히 교육 기간과 일치하겠죠. 결국 교육 기간은 짧을수록 좋으며 20세 이전에 교육을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녀에게도 그렇고 부모에게도 그렇겠죠. 뒤에 설명하겠지만 부모에게는 당연히 그렇죠. 재산을 형성해야 되는 거죠. 그게 노후 대비가 되고 자녀에게 유산을 남길 수도 있으니까 자녀에게 도움이 되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죠. 사회 구성원들이 재산이 있어서 노후 대비가 충분하면 정부가 신경 쓸 필요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노인이라 해서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교육 기간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의 교육은 필요하죠. 사회생활 하는데 어느 정도 발전한 국가에서는 필요한 기술을 익히는데 필요한 공부가 필요하잖아요. 무엇이 필요한가 사회생활 할 때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지간한 기술은 글을 읽고 쓸 줄 알며 사직연산을 통해 계산할 수 있으면 익힐 수 있다. 그렇죠.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언어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언어만 해도 과거에 비하면 교육을 많이 하는 거죠. 예전에 살펴봤지만 1930년대 40년대만 하더라도 문맹률이 80%였죠. 그다음에 사칙 연산을 통해 계산할 수 있으면 사칙 연산만 할 줄 알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요. 그 대부분의 이 기술은 사칙 연산 이상을 필요로 하지 않죠.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만 할 수 있으면 됐다는 거예요. 잘하면 되죠. 그래요. 고등 수학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고등 미분적분 다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배우지만 그 어린 시절에 사회생활 할 때 안 쓰이죠. 안 쓰여요. 그러한 것을 막 깊이 있게 막 가르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가르치더라도 뭐 개념 정도 가르치고 뭐 그런 게 있다는 걸 알면 또 좋겠죠. 훗날 쓰일지도 모르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안 써먹겠지만 그래요. 개념 이해하고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냥 가장 쉬운 문제로 한번 테스트만 해보면 되는 거죠. 그 정도 교육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칙 연산만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도 있다는 거예요. 곱하기는 뭔가요? 곱하기는 덧셈의 중첩이죠. 2를 5번 더하는 게 2 곱하기 5잖아요. 나누기는 뺄셈의 중첩이고 원래는 덧셈 뺄셈만 있는 거죠. 가만히 보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미분적분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덧셈 뺄셈으로 이루어졌지. 사칙 연산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미분적분이 막 동원되느냐? 그래요. 그런 학문이 있죠. 미분적분이 동원되는 학문. 특히 과학이 그렇죠. 정확한 원리를 알면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로 다 표현이 되는데 정확한 원리를 모르니까 미분적분이 동원되는 거죠. 정확하게 모르는 원리를 보완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게 고등수학이지 사실은 원리를 완전히 깨우치면 그래요. 사칙 연산으로 다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뭐 굳이 사회생활 하는 데에는 그런 고등수학이 필요 없다. 혹시 모르니까 개념만 가르쳐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혹시 이제 나중에 쓰일지도 모르니까 공부하려는 이가 생길 수 있잖아요. 나이 들어서. 근데 또 모르면 또 곤란하니까 그 정도면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지 않는 어떤 지식을 가르치려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교육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겠죠. 한국은 어떤가요? 교육기간이 굉장히 길죠. 초등학교 6년,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6년, 보통 대학까지 교육시켜야 된다 생각하죠, 부모들이. 그러면 총 16년이 되죠.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교육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교육한 것의 대부분의 지식은 어떤가요? 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국어 산수 빼고는. 필요 없는 기간에 너무 많은 비용을 투입해서도 안 되고 너무 많은 기간을 투입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부모들이 재산 형성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도 힘들어지고 부모도 힘들어지고 정부도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7살에 교육을 시작하고 교육기간을 3단계, 초등반 4년, 중고등반 4년, 대학반 4년으로 나누면 18살이면 교육이 끝난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산수하고 국어만 할 수 있으면 사회생활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초등반 4년에서 배울 수 있겠죠. 하지만 또 기술을 고등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는 좀 더 교육해보자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또 초등반 4년만 해가지고는 나이가 7살에서 7살, 8살, 9살, 10살, 10살에는 일하기 어렵잖아요. 좀 더 교육을 하자는 거죠. 초등반에서 기술을 익히는데 기본이 되는 교육을 하고 중고등반에서 적성에 맞게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게 하여 교육하며 대학반에서 전문 과목을 선택하여 교육시킨 뒤 사회에 투입하면 된다. 그래요. 평생 써먹지 않을 지식을 익히는데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지 마라 이 말인 거죠. 그리고 18살 정도에는 교육을 끝내라. 또 18살이면 어떤가요? 19살부터는 그래요. 신체가 제일 일하기 가장 적합하죠. 힘도 세고 이래도 된다는 거예요. 그 나이에는 18세 이후에는 그래요. 이는 인간의 신체 주기에도 적합하다. 인간의 성욕은 20세를 전후하여 가장 왕성하다. 그렇죠. 이러한 시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회에 투입되어 소득을 얻으며 마음에 드는 이성과 교제하게 한 뒤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이 맞다. 성욕이 왕성하다는 걸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욕이 왕성할 때는 배우자를 만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근데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나요? 소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교육 기간은 어떤가요? 20대 중반 이후에야 비로소 어느 정도 교육이 맞춰지는 거죠. 신체 주기와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맞다는 거예요. 신체 주기에 맞추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 나이 때는 일을 하면서 남성은 여성을 만나고 여성은 남성을 만나는 게 좋겠죠. 그 성욕이 서로 왕성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와 진실에 관심이 있는 이는 자녀를 다 기른 뒤 재교육받는 것이 더 낫다. 그래요. 진리와 진실에 관심이 있다 해서 그냥 계속 공부하는 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성욕을 억제하면서 집중도 잘 안 될 거고 또 다른 이유도 있겠죠. 물론 60대나 40대와 70대와 같이 너무 늦은 나이에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언급한 바대로 하면 40대 중반에 자녀 교육이 끝나니 공부하기 알맞다. 40대 중반에 공부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학문이 아닌 이상은 예외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학문은 그래요. 40대 중반이 대부분 다 더 낫다는 거예요. 40대 중반이면 경험도 충분히 쌓여 생각이 깊어지고 성욕도 시들시들해지니 진리와 진실에 집중할 수 있다. 두 가지 이점이 있죠. 대부분의 학문은 경험을 필요로 하죠. 예외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다는 거예요. 경제학도 그러하고 법학도 그러하고 계속 공부만 한다고 해서 어떤 지식에 대한 깨달음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생활도 해봐야 되는 거고 이런저런. 그리고 또 어떤가요? 이제 40대 중반이면 20대하고는 성욕이 다르죠. 그 시들시들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가요? 진리와 진실에 집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진리와 진실에 관심에 있는 이는 애들을 다 키우고 어떤 걱정을 내려놓은 뒤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점에서 보면 훨씬 낫다는 거예요. 20대 그래요. 20대 계속 공부를 하려고 해도 누구나 선천적으로 절로 생각이 들죠. 아,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진리와 진실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모든 짐을 덜어놓고 나는 재산 형성보다는 진리와 진실을 탐구하고 싶어. 그런 이들이 탐구하는 게 여러 측면에서 좋고 실제로 그렇게 하면 성과도 잘 나오겠죠. 물론 진리와 진실에 관심이 없는 이는 재산 형성에 집중하면 된다.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하라고 또 교육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40대 중반이면 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니 인생에서 소득이 가장 큰 시기이다. 열심히 재산을 모으면 노후 걱정이 없으며 자녀에게 짐이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충분히 유산을 남길 수 있다. 그렇죠. 한 15년 열심히 일하면 소득이 가장 큰 시기에 충분한 재산을 모을 수 있죠. 노후가 해결되죠, 절로. 그러면 누구에게 짐이 안 되나요? 자녀와 정부에게 짐이 안 되는 거죠. 언급한 대로 하지 않으면 재산 형성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그러한 어려움은 정부와 자녀의 몫이 되니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요. 교육기간을 짧게 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또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